79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 저자, 니콜라 가르디니. 출판일, 2023년 1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흔들리는 나를 위한 라틴어 문장들을 알아보자. 책 소개.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은 라틴어 고전에서 찾은 인생 문장을 엄선하고 그 맥락을 살피는 책이다. 허튼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깊은 사유 끝에 나온 말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영원한 고전으로 만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흥겨운 리듬 속에서도 가사를 되새기게 되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페이디처럼 라틴어 명언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보존해온 사고의 정수가 담겨 있다. 서양 문명의 원천이 된 수많은 라틴어 문장 중에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금원으로 꽉 채웠다. 저자는 세계적인 고전 번역가이자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비아레조상을 수상한 소설가이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니콜라 가르디니다. 다재다능한 작가답게 이 책에서 그는 라틴어를 향한 애정과 믿음을 듬뿍 담아 라틴어 문학에 깃든 아름다움을 유려한 문체로 전한다. 명연설가 키케로, 감각적인 베르길리우스, 유능한 정복자 카이사르, 단순한 문체로 진실을 전한 세네카, 새 시대를 연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 문학의 거장 17인의 작품 속에서 인생 문장을 찾아보자. 한국어 독자들에게 친숙한 언어는 아니지만 저자의 명쾌한 설명을 착실히 따라가다 보면 라틴어가 어떤 언어인지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 라틴어 명문장에 담긴 문학과 철학, 신화와 역사, 어원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우리 현대인에게 형언하기 힘든 크고 묘한 위로를 선사한다. 어지러운 정치 현실, 쇠퇴하는 사회, 가까운 사람을 잃은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등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고대인도 똑같이 겪었고 그에 대한 답도 먼저 찾아 글로 남겼기 때문이다. 인류가 간직해온 굵직한 문장과 저자의 섬세한 해설로 만나는 라틴어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무게감이 있다. 나를 표현해줄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에 라틴어 문장에 깃든 지혜가 뜻밖의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니콜라 가르디니.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탈리아 문학 및 비교문학 교수다. 소설가, 시인, 비평가, 번역가, 화가로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다. 소설 아멜리아 린드의 잃어버린 말은 비아레 조상과 체릴리 마리모 로마상을 받았다.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은 출간 즉시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온갖 자극에 지친 현대인의 해독제. 고전 중의 고전에서 뽑은 명문장들. 빠르게 올라가는 SNS 화면과 숏폼 영상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허망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새 빈곤해진 어휘를 깨닫고 당황한 적이 있다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휩쓸리다가도 슬며시 경각심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라틴어 문장을 만나야 할 순간이다. 왜 라틴어 문장이 살아가는 데 힘을 주는 걸까? 유적이나 유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고요한 파문이 일 듯, 오래된 문장에는 그 시간을 이기고 살아남은 깊은 사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거듭 인용되어 온 보석 같은 문장들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저자 니콜라 가르디니는 세계적인 고전 번역가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문학교수,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비아레 조상을 비롯해 유수의 상을 받은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고전 중에서도 라틴어 고전이 특별한 이유는 인류 지성사의 요체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라틴어는 오래도록 서양 문명의 기틀이었다. 고대인의 지혜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이 언어에 르네상스를 비롯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와 철학자, 사상가의 해석과 인용이 덧붙여지며 라틴어의 세계는 더욱 풍성해졌다. 저자가 라틴어에 대한 사랑과 믿을 만한 안목을 발휘해 선별한 말들을 만나보자. 처음 고전을 접하는 사람도 자신의 취향을 찾고 고전을 즐길 수 있게끔 다양한 장르에서 엄선한 아름다운 문장이 가득하다. 키케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까지. 17명의 고대인이 남긴 오늘의 나를 위한 한마디. 명저 군주론을 남긴 16세기의 마키아벨리는 라틴어로 쓰인 책을 읽을 때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고대인의 오래된 궁정으로 걸어 들어가 대화를 나눈다 고 표현했다. 그만큼 독서를 고대인과 나누는 대화로 여기고 진지하게 임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고전에서 현실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처럼 21세기의 독자들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줄 한마디를 고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에 실려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라틴어 거장 17인 중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해줄 가장 맞춤한 인물을 찾아보자. 지금의 나와 같은 어려움을 고대인들도 겪었고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면 형언할 수 없는 위안을 받게 된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글로 남긴 고민의 결과가 지금의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면 잠시 멈춰서 고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만약 경쟁적인 사회생활에서 답이 필요하거나 논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세네카가 모범이 될 것이다. 마음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향수가 있다면 베르길리우스의 글이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세상이 강요한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의 시선이 궁금하다면 카이사르가 답이다. 출신을 넘어선 고귀함을 동경한다면 호라티우스가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말고도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볼 것을 권한다. 상실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네카를 찾아보자. 문명과 언어의 셈, 라틴어를 알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즐거운 퍼즐처럼 맛보는 원전 해독의 묘미. 분명 한국어 독자 대부분에게 라틴어는 쉽고 친숙한 언어는 아니지만 인생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 은간단한 문법 소개와 함께 라틴어 원문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라틴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자가 명확하게 짚어주는 설명을 착실히 따라가면 라틴어가 어떤 언어인지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영광이 영원하듯 라틴어의 영향력도 현대 서양어 속에서 건재하다. 라틴어를 이해하면 훨씬 지적인 언어 생활이 가능해진다. 영어나 유럽어 어원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단어 설명에서도 큰 재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메네스터는 라틴어로 하인이라는 뜻인데 마이너스라는 라틴어 접두사를 알면 이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로 총리를 뜻하는 프라임 미니스터도 이러한 라틴어 지식에 따르면 별로 대단치 않은 지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슬며시 웃음 짓게 될 것이다. 필요한 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고 싶다면, 내가 읽는 단어 이면에 숨은 그림자까지 포착하고 싶다면 라틴어가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라틴어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고 알아갈수록 풍요롭고도 지적인 세계에 성큼 발을 들이게 된다. 라틴어는 어떤 언어인가? 라틴어는 고대 로마의 언어이며 그곳에 뿌리내린 문명의 언어다. 로마가 놀라울 만큼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확장되면서 라틴어 역시 인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표현과 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라틴어가 몇 개의 언어 소위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언어들로 갈라지고 영어를 비롯한 여러 게르만 계통 언어들의 수많은 용어를 빌려준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라틴어는 여전히 시인과 학자들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틴어는 법률, 건축, 공학, 군사, 과학, 철학, 예배의 언어이며 무엇보다도 융성한 문학의 언어이다. 라틴어 문학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구 문학의 전범으로 기능했다. 라틴어로 표현되지 않은 지식의 영역이나 창의적인 언어의 영역은 없다. 그 영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시, 서사시, 비가, 에피그램 등 연설, 희극, 비극, 풍자, 서한, 소설, 역사, 대화를 비롯하여 윤리학, 물리학, 법학, 요리, 미학, 천문학, 농경, 기상학, 문법, 고대사학, 의학, 기술, 측정체계, 종교. 라틴어는 문학을 통해 사랑과 전쟁을 말하고 육체와 영혼을 탐구하며 삶의 의미와 의무, 영혼과 운명, 물질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자연의 아름다움, 우정의 위대함, 상실의 고통을 노래한다. 부패에 도전하고 죽음을 묵상하며 권력의 본성을 통찰하고 폭력과 잔혹을 성찰한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감정의 형태를 부여하며 세계에 관한 관념을 진술한다. 라틴어는 표현과 의미에 있어 일대다의 관계를 이루는 언어다. 자유와 제약, 공과 사, 사색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대립의 언어다. 또한 라틴어는 책임과 의무의 언어, 내적인 힘의 언어, 개성과 의지의 언어, 권력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언어, 애도의 언어다. 의도, 저항, 고백, 소속, 유배, 회상 모두 라틴어로 말해졌다. 라틴어는 인류가 언어로 이루어온 문명과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기념비다. 소 플리니우스 기원 후 약 60일에서 110일은 한 편지에서 폼페이우스 사투르니누스라는 인물의 엔지니엄, 베리엄, 플렉서바일, 퀄 멀티플렉스 다양하고 유연하며 매우 복합적인 재능을 예찬했는데, 여기서 엔지니엄은 타고난 성향을 뜻하며 다른 라틴어 어원에서 온 영어 단어인 탤런트, 재능로 옮길 수 있다. 즉, 폼페이우스 사투르니누스는 법률 문서, 역사 서술, 시, 서한 등 다양한 언어 표현의 재능을 타고났다는 말이다. 그의 글은 상황에 따라 유창하고 절묘하며 가볍고 무거우며 쓰고 달콤한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플리니우스는 그를 고대 위인 가운데 하나라며 동경했다. 폼페이우스 사투르니누스의 작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엇보다 라틴어는 한 사람의 생각을 깊고도 진중한 담론으로 발전시키며 거기에 깊게 빠지게 해준다. 라틴어는 가장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도록 하고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단어를 정렬하게 하며 가장 순간적인 상태를 포착해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어 표현과 실증을 신뢰하는 것, 어떤 환경도 견디고 살아남은 언어 안에서 순간적인 흔적을 찾는 것이다. 많은 이가 라틴어는 쓸모없는 언어라고 한다.
쓸모는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된 여러 변이와 층위가 겹친 복잡한 말로 무엇이 쓸모 있다 혹은 없다고 제대로 말하려면 책 한 권은 좋게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쓸모의 의미를 논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지나치게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관해서만 사용할 때 슬퍼지곤 그리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쓸모를 중시한다는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쓸모 있는 지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쓸모 있는 지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틴어 덕분에 나는 절대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라틴어 덕분에 여러 세기를 넘나들고 여러 대륙을 가로질렀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건 의문의 여지 없이 라틴어 덕분이었다. 카툴루스는 라틴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시작점이다. 그의 글은 간결해서 초심자에게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는 당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사랑, 실현, 우정, 경쟁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담겨 있다. 갈리아 전기는 세계를 수학과 지리학으로 재창조하려는 모험이다. 이 책의 문장들은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시간에 따라 쓰였다. 목적과 결과 또한 중요하다.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글로 남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루크레티우스는 현실을 글로 재현하고자 했고 뛰어난 묘사 실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명민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였으며 지각 가능한 세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묘사했다. 그는 햇살이 좋은 날 풀밭에 몸을 뻗고 누워있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아이아이 29에서 33 비둘기나 공작의 깃털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빛깔을 지적한다. 기억은 아이네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다. 아이네이아스와 디도를 포함해 모든 이의 영혼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보다 훨씬 전에 베르길리우스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 찾기를 제시하고 있다. 오디세이아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디세이아는 귀환의 노래다.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기억한 고향에 결국 도달한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고향 트로이는 이미 폐허가 되었으므로 라티움에 정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이 이야기에는 비통함과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깃들어 있다. 리비우스는 역사적 사건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반향을 표현한다. 로마사 제5권의 한 부분은 이런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골족 거스 이 로마에 침투하여 로마를 정복하려 하는 대목이다. 일어난 사실과 군사적 행동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음에도 리비우스는 각 사건에 얽힌 감정을 포착하고 극적 효과를 끌어낸다. 두려움이 없고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으며 가상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세상사에 당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이들은 행복하다.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자기 갈 길을 가며 자신의 지성을 신뢰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스승을 존경하지만 페테람너베스 베르디스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는 사실을 알아 스승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들은 행복하다. 자신의 시간을 다른 이가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조화를 찾는 이들은 행복하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은 구석들에 이미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개념들을 소유하는 것은 추출과 수집의 행위인 셈이다.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커거의 반복 동사 커지토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라티우스 유형은 세네카나 루크레티우스 같은 직업적 철학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교육이 먼저인 사람이고 힘들지만 근본적인 수단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다. 호라티우스는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오듯이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한 줄의 시를 쓰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삶을 배우고자 했다. 내가 여기에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단어의 배열과 정확한 의미에서 호라티우스는 인생의 톱니바퀴와 톱니를 본다. 플로루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글을 짓는 참된 기술은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라고 선언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